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도우미 김선비예요.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은 인류 역사를 모아놓은 박물관에서 인간의 생각과 문화로 이루어진 인문학을 쉽게 배울 수 있게 만든 체험학습 활동 프로그램이에요. 벽봉 한국장신구 박물관은 조선시대 사랑방 안의 문방구를 중심으로 선비의 문화생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어요. 자, 이제 벽봉 한국장신구박물관에 직접 와서 같이 수업하는 것처럼 영상을 통해 열심히 참여해 볼까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활동지를 준비했어요. 필기구를 준비하고 활동지와 스티커를 확인해 주세요. 활동지 앞면에 학교 이름과 자기 이름을 적어두세요. 우선 벽봉 한국장신구박물관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파주 해일이 예술마을에 위치하고 있고 무형문화재가 설립한 박물관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문화재는 우리가 미래의 아이들에게 전해야 할 문화유산을 말해요. 경복궁 석굴암 등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유형문화재와 사람이 사람에게 기술이나 예능을 가르쳐서 전해지는 무형문화재가 있어요. 벽봉 한국장신구박물관은 경기도 무형문화재 18호 옥장 벽봉 김영희 선생님의 호인 벽봉이라는 이름으로 설립하셨어요. 옥장은 다양한 원석을 조각하고 다듬어 장신구와 공예품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선비의 나라라고 불리던 조선에 대해 살펴볼게요. 여러분 활동지를 한번 펼쳐보세요. 조선은 1392년 태조 이성계가 세운 나라예요. 조선은 1910년까지 27명의 임금이 다스린 나라였어요. 현재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 국민 모두 평등해서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장래 희망을 이룰 수 있는 시대이지만 조선시대에는 부모님의 계급과 신분을 물려받아야만 했어요. 신분 계급은 크게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나뉘었어요. 양반은 소수였지만 중요한 지배층으로 과거라는 큰 시험을 보고 벼슬을 얻어 관리가 될 수 있었어요. 조선시대 인구의 대부분은 상민이었고 농민이 가장 많았어요. 양반은 조선시대의 중요한 지배 계층이었으며 유교를 공부하였어요. 남자는 평생 유학을 공부하고 나라 일에 힘쓴 반면 여자는 집안일을 배우고 가정을 돌보았어요. 남자들이 지내는 방을 사랑방이라 불렀는데 이곳은 잠만 자는 방이 아니라 서재이자 응접실로 사용했어요. 많은 친구와 동료들이 놀러와 같이 토론하고 시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며 악기도 연주하는 곳이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목어북이 담비예요. 이제 저와 선비의 사랑방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은 공책, 연필, 지우개와 같은 학용품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평생 공부를 했던 선비들은 학용품을 친한 친구로 여기고 특히 붓, 먹, 종이, 벼루를 4명의 친구라 하여 문방사우라 불렀대요. 연적, 붓거리, 문진이나 향로, 부채, 선추 안경과 같은 물건들은 문방대고 혹은 문방구로 부르는데 선비님이 친구처럼 여겼던 아름답고 귀한 공예품이에요. 여러분 활동지를 한 번 더 펼쳐보아요. 선비님들이 주로 있던 사랑방의 모습이 담겨있죠? 이런 그림을 책가도라고 불러요. 책가도는 높게 쌓아놓은 책더미와 서재에 여러가지 일상용품을 적절히 배치한 경문화풍의 그림으로 책거리, 문방도, 문방기명도라 불렀어요. 책가도의 그림을 보면 선비들이 아끼는 문방재구들을 알 수 있어요. 활동지의 책가도에서 또 어떤 것들이 보이나요? 쌓아놓은 책 외에도 꽃이 보이고 바둑판, 궤서, 붓도 보여요. 이 중 몇몇 친구들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필통에 꽂혀있는 붓은 옛날에 사용하던 필기구예요. 여러분은 연필, 볼펜, 색연필로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지만
조선시대에는 붓으로 글씨를 썼어요. 붓은 양털, 토끼털, 족제비털을 모아서 대나무나 나무 손잡이에 고정시켜서 만들었어요. 붓을 꽂는 필통 외에도 붓을 걸어두는 필가와 붓을 걸쳐두는 필선도 있어요. 스티커에 있는 필통은 청아백자 도자기예요. 활동지에서 필통을 붙일 곳을 찾아볼까요? 이 필통에는 부채와 글이 적힌 두루마리 종이, 붓 등이 꽂혀 있네요. 흰색 부분에 필통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글씨를 쓰기 위해서는 붓과 먹물이 필요해요. 먹물은 벼루에 물을 넣은 다음 먹을 갈아서 직접 만들었어요. 벼루는 먹의 색대로 잘 갈리며 먹물이 잘 마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벼루라고 여겼어요. 벼루는 돌로 만들어졌지만 벼루를 만드는 돌의 종류가 많아 돌의 빛깔과 무늬가 아름다운 것을 주로 사용했어요. 벼루 안에는 신선의 세상이나 해와 달을 상징하는 문양을 그려 선비들이 살고 싶은 나라를 표현하기도 했어요. 스티커에 있는 벼루는 흑빛으로 만들어졌어요. 검은빛, 녹색인 비치는 아주 구하기 힘든 재료라서 귀한 벼루였어요. 가운데에 두 개가 겹쳐진 원형은 해와 달을 상징해요. 그 주위에는 포도, 원숭이 등 동식물도 있어요. 벼루 스티커를 붙여보아요. 벼루를 사용할 때 잘못 다루어 깨지는 일이 없도록 벼루에 잘 맞는 상자에 넣어 보관했어요. 나무 상자를 주로 이용했지만 상자 뚜껑에 자개를 붙이거나 조각과 장식을 하여 공예품으로 만든 벼루 상자도 있어요. 자개는 종이처럼 얇게 만든 조개 껍질을 말해요. 문양대로 오린 다음에 상자에 붙여 아름답게 꾸몄어요. 여기에 옴나무에서 나온 수액을 칠하면 광택이 생겨요. 벼루 상자 스티커를 붙여볼까요? 은적은 물그릇 모양도 있지만 보통 사방이 막힌 그릇에 구멍 둘을 내어 원하는 만큼의 물이 나오도록 조절할 수 있게 했어요. 두 개의 구멍 중 하나는 숨구멍처럼 작고 다른 하나는 물이 나올 수 있는 주둥이 모양이에요. 연적은 손바닥만한 작은 크기가 많고 도자기, 두석, 비치 등 소재도 다양해요. 팔각형의 검은 연적은 두석으로 만들었어요. 무늬를 조각칼로 파내고 금이나 은으로 메꾸어 장식을 했어요. 흰색 부분에 연적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향로는 향을 피우던 화로를 말해요. 방 안의 나쁜 냄새를 없애고 정신을 집중하게 만들고 건강에도 좋아지길 바라며 향을 피웠어요. 향로는 손잡이가 달려있어 이동하기 편했어요. 스티커에 있는 향로는 옥으로 만들어졌고 뚜껑의 손잡이는 여의주를 물고 있는 용의 머리 모양이에요. 향로 전체에 용과 구름이 잘 어울리게 조각되어 있어 멋지죠? 향로에 사용된 옥은 연한 고려자기와 비슷한 색을 하고 있어서 마치 도자기 같은 아름다움이 느껴져요. 향로 스티커를 붙여볼게요. 선추는 부채 손잡이 끝에 달아주는 장식이에요. 여러분도 가방이나 핸드폰에 좋아하는 캐릭터 장식을 달아주지 않나요? 선비님도 부채의 상아, 호박 옷과 같은 보석을 매듭에 달아주는 것을 좋아했어요. 조그만 나침반,
도장, 이쑤시개, 기기개, 침통과 같이 실용적인 휴대품을 달기도 했어요. 스티커에 있는 선추의 원통을 위로 올려보면 그 속에 숨겨진 물건이 있어요. 이쑤시개와 기기개가 보이나요? 알록달록한 데모로 만들어졌는데요. 데모는 데모거북이의 등껍질이에요. 선추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옛날에는 안경의 모양이 지금과 달라요. 어른 앞에서는 눈이 나빠도 안경을 쓰면 예의 없다고 말했어요. 조선 후기가 돼서야 아무나 안경을 쓰고 다닐 수 있었어요. 접히는 가리가 생긴 안경은 핫다리, 억다리 안경이라고 불렸고 안경테는 채나 데모로 만들었어요. 자개, 자수, 상어 가죽 등의 고급 재료로 안경집을 만들어 안경을 넣고 허리춤에 매다는 것이 유행했어요. 스티커에 있는 안경집은 아주 작은 흰 동그라미 무늬가 가득한 상어의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안경집 스티커를 붙여볼까요? 모든 스티커를 붙였어요. 선비님이 좋아하는 물건으로 가득한 책가도처럼 여러분도 책과 학용품이 있는 방을 떠올려 보세요. 선비는 가족과 국가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예의를 중요시하며 예술과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선비님처럼 모든 사람이 잘 어울려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하길 바라요. 그리고 선비님을 본받아 학용품을 친구처럼 아껴주세요. 두 번째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이 직접 선비님의 최애템인 부채를 꾸미고 선추를 만드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다시 만나요.